신생아 집단 사망 사고도 가슴이 아픈데요. 오늘 아침 또 다른 가슴 아픈 얘기를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전라북도 전주에서요. 5살 아이가요. 지금 행방불명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홍순빈 아나운서. 네, 이 5살 된 아이는 지난 3월부터 외할머니와 이 전주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외할머니가 그냥 친외할머니가 아니라 의붓 외할머니였어요. 이 집에 뭔가 좀 사정이 있었던 듯한데 네. 지난달 18일에 이 외할머니가 갑자기 사색이 된 표정으로 집을 나갑니다. 어허. 그리고 나서 이 외할머니 얘기를 들어보면 네. 외할머니가 다시 집에 돌아왔을 때는 이 5살 된 이 손녀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어허. 그런데요,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네. 이제 이 아이의 부모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친아버지와 계모가 지금 다른 곳에서 살고 있는데 어허. 실종 당일에 신고를 하지 않고 네. 21일이 지난 8일에서야 신고를 한 겁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뭔가 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늦게 신고를 한 거죠. 네. 그리고 나서 경찰이 그로부터 이제 일주일 동안 최선을 다해서 찾아보지만 네. 찾을 수 없게 되자 네. 전단지를 이제 배포를 하고 네. 공개 수배로 이제 전환까지 했다고 하는데 어허. 지금 수사 진행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네. 지금 관련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고 네.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 얘기는 저희가 잠시 뒤에 들려드리고요. 관계자 얘기는요. 지금 손 변호사님. 네. 어떻게 아이가 없어졌는데 21일 3주나 지난 시점에 아이가 없어진지를 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입니까? 이걸 믿을 수가 있어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대체? 우선 당시에 이 고준희 양이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생활하고 있었는지부터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그 친아버지와 의붓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둘 사이가 썩 좋지는 않았어요. 네. 그래서 다툼이 잦았는데 네. 당시 이제 이 의붓 어머니가 이제 고향을 돌봤습니다. 하지만 실제로요. 전주에 있는 그런 그 빌라에서 이 의붓 어머니의 어머니죠. 그러니까 네. 고준희 양으로부터는 고준희 양의 그 외할머니가 되겠죠. 어허, 의붓 네. 외할머니가 되겠죠. 이제 그 돌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네. 그때 이제 이 고준희 양의 아버지와 의붓 어머니가 좀 심하게 다퉜습니다. 네. 그러면서 다퉜다는 연락을 받고 이제 그 의붓 어머니의 어머니가 네. 고준희 양을 돌보고 있다가 잠시 자리를 비우고 자신의 딸을 만나러 나간 거죠. 그런데 이야기에 따르면은요, 종종 이렇게 했다. 예전에도 이 고향을 혼자 집에 놔두고 외출한 적이 있었는데 그동안은 문제가 없었다라고 경찰에서 이 외할머니가 진술을 합니다. 네. 그런데 집에 돌아와 보니 네. 사라져 있었다라고 했고요. 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고준희 양의 이제 그 의붓 어머니는 이런 네. 거죠. 이게 당연히 나는 남편이 이제 고준희 양의 친아버지가 아이를 홧김에 데려간 줄 알았다. 하하. 그래서 나는 신경을 안 썼는데 네. 나중에 20일이나 지나서 이제 자신의 남편과 만나서 이야기해보니 데려가지 않았더라. 그때서야 아이가 실종됐다는 것을 알았다라고 네. 말을 했는데 아하. 글쎄요. 뭐 시간이 짧았다고 한다면 서로 뭐 아이를 데려갔겠거니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네. 이렇게 20일이나 몰랐다라고 한다는 네. 점을 과연 믿어야 되는지 과연 신뢰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 부분은 약간 좀 의문입니다. 지금 보니까 아버지는 이 고준희 양의 친아버지입니다. 어머니라는 사람은 이제 의붓 어머니. 같이 살고 있던 할머니도 의붓 어머니의 어머니. 그러니까 계모의 엄마입니다. 그런데 지난 3월부터 고준희 양을 돌봐왔답니다. 왜 저희가 이름을 밝히느냐 하면요. 지금 경찰이 이 아이를 찾기 위해서 공개 수사로 전환을 했다는 점을 저희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 이 고준희 양, 지금 제 뒤로 보이시죠? 고준희 양을 지금 백방으로 찾기 위해서요. 지금 시민 여러분들의 결정적인 제보에도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수배 전단까지 지금 실종 신고 전단까지 고준희 양의 사진까지 넣어서 이름까지 넣어서 지금 이 공개수로 전환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고준희 양의 지금 인상차를 좀 보시고요. 그동안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친아빠와 의붓 엄마가 싸웠답니다. 부부싸움을 했는데 그날 실종된 당일날이겠죠? 이 의붓 엄마가 이 같이 고준희 양을 데리고 있던 할머니에게, 의붓 어머니에게, 자기 어머니죠. 고준희 양한테는 의붓 외할머니고요. 엄마, 당장 나 좀 데리고 와. 나 도저히 못 살겠어.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또 왜 그러냐 하면서 데리러 가는데 고준희 양을 놔두고 간 거예요, 집에.
전라북도 전주에 있는 집에요. 그리고 그 계모 자신의 딸이 있는 완주로 이웃 인근 도시 완주로 데리러 갔답니다. 그런데 고준희 양을 혼자 두고 왔어요. 그리고 와 보니까 고준희 양이 그 사이에 없어진 겁니다. 그랬더니 한다는 말이 남편이 데려갔나 보지 뭐. 이렇게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딸이 사라졌는데 아무리 의붓 딸이라지만 딸이 사라졌는데 뭐 남편이 데려갔나 보지 뭐. 지 아빠가 데려갔나 보지 뭐. 이러고 말았답니다. 그렇다면 염 의원님. 네. 물론 가족이긴 합니다만 실종 신고가 이렇게 장기 실종, 아이가 긴 시간 실종이 되면 그런 사건이 발생하면 네. 혹시 가족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당연히 할 수밖에 없죠. 아,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의 동선이나 네. 이런 종적이라고 그러죠. 그걸 가장 잘하는 게 부모이기 때문에 아. 참고인 조사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근데 이 사건은 정말 제가 말이 안 된다고 계속 말씀드리는데 왜요? 자기 자식이 없어졌잖아요. 네. 근데 양쪽 다 책임을 지금 면피하고 있잖아요. 아하. 아빠 쪽에서도 엄마 측에서 데리고 있었는데 애가 사라졌으니까 그쪽 책임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네. 엄마 측에서는 어머니도 2명 아니에요. 어머니랑 또 그 어머니 외할머니 두 분이 네. 그 남편이 데려갔겠거니 하고 21일 동안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네. 이거는 합리적 추론을 하게 되면 양쪽 다 수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참고인이 아니라 아하. 피의자가 될 수 있는 아주 심각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 이유는 자녀가 사라졌는데 21일 동안 아무리 부인하고 싸웠다 하더라도 맡긴 네. 딸에 대해서 하루하루 특히 얘가 발달장애가 있었습니다. 네. 이 발달장애가 있는 외동딸을 갖다 체크하지 않았다는 이 아빠 자체도 지금 말이 안 되는 아. 얘기고요. 또 한 가지 네. 이 외할머니하고 어머니 같은 경우에 외할머니가 딸을 데려간 거 아니에요. 네. 엄마를 데리러 갔는데 아하. 애를 어떻게 혼자 냅둬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얘가 네. 역시 마찬가지 발달장애이기 때문에 네. 운전을 하실 정도의 기력이 있으신 어머니라면 당연히 손녀딸을 태우고 엄마를 찾으러 갔어야죠. 네. 이게 지금 논리적으로 하나도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또 아하. 한 가지는 통상적으로 블랙박스가 그 지역에는 지금 경찰이 싹 뒤졌는데요. CCTV에 찍힌 내용이 전혀 안 나와 있습니다. 네. 21일 동안요. 아하, 네. 근데 문제는 그러면 그 2단계로 가는 게 저희가 주차돼 있는 차량에 블랙박스 있잖아요. 이걸 보게 돼 있거든요. 아하. 근데 문제는 이게 최근에 HD급이나 Full HD급으로 바뀌면서 저장 용량을 많이 잡아먹습니다. 아하. 그래서 옛날에는 뭐 한 달짜리도 남아 있었는데 덮어쓰기가 되는데 최근에는 일주일 단위로 덮어써 버리니까 2주만 지나면 아무것도 안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네. 아이고. 네.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CCTV도 없죠, 블랙박스도 없죠. 거기다 또 고준희 양이 네. 3월부터 유치원을 또 안 다녔어요. 아. 이것도 학대의 어떤 그 전 증상이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아이가 유치원을 안 가니까 동네 분들이 아무도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이 아이가 존재했는지 자체도 이웃집이 다 아이고.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경찰 입장에서는 유일한 수사의 유일한 단서로서 지금 국민 제보를 기다리고 있는 아. 이런 상황으로 봐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손수호 변호사님, 네. 지금 언론마다 좀 취재가 좀 갈팡질팡한데요. 지금 이 아이가 고준희 양이 지금 한 달 가까이 사라진 것에 대해서 가족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짓말 탐지기를 일부 언론에서는 뭐 다 받았다.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했다. 이런 데도 있고 지금 또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거부한다더라. 지금 이런 얘기가 있는데 거짓말 탐지기를 만약에 거부했다면 네. 어떤 걸 좀 추정해 볼 수 있을까요? 사실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가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아하. 유죄의 증거로 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수사 단계에서 굉장히 좀 참고할 만한 유력한 단서가 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런데 또 이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응해야 될 건 아니에요. 그래서 또 그렇다고 한다면은 네. 설령 이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곧바로 이제 이거는 범죄자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죠. 아하, 네. 왜냐하면 일부 이런 걱정도 합니다. 아니야 정말 나는 억울한데 혹시 결과가 잘못되면 어떡하냐. 네. 그런 걱정 때문에 응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하고요. 아하. 그리고 또 고혈압약을 복용하거나 기타 뭔가 결과가 이상하게 나올 만한 그런 그 경우도 있고 네. 또 그 검사를 하는 동안에 어떤 본인의 신체에 어떤 그 불이익이 생길까봐 위해가 네. 생길까봐 걱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하.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경찰 입장에서는 네. 우리가 이런 의심을 하고 있으니 한 번 더 네. 받아보시죠라고 했을 때 거부를 하면은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수사를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의심을 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또 강제할 수도 없지만. 네. 그렇습니다. 아하. 만약에 지금 그렇게 동의를 하지 않아서 진행이 안 됐다고 한다면 네. 경찰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조금 더 의심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할 것이고 네. 또 그렇게 모든 의심을 해야 되는 것이 오히려 수사기관의 수사 담당자로서의 네. 어떤 그 임무이기도 하겠죠. 최명규 원장님,
보통 이 실종 전단지, 지금 저 사진입니다. 저 사진이요. 알아봤더니요. 이 사진이 지난 3월에 찍은 사진이랍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3월까지만 유치원을 다녔어요. 그러니까 3월에 유치원 한창 다닐 때 뒤에 보니까 뭐 여러 학부모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사람이 있고 지금 저 사진이 실종 전단에 쓴 사진이 3월에 찍은 사진이라. 그러면 가장 최근에 찍은 사진은 없다. 혹시 이건 무엇을 의미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이랑 같이 다니거나 네. 아이와 애정이 있었다 그러면요. 아이랑 같이 다니면서 이제 찍은 사진이 있었겠지요. 네. 결국은 부모가 최근에 아이의 사진을 갖다 이제 찍어준 게 네.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 사건이 의아한 게 우리 아이가 만약에 발달장애이고 유치원을 다니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만약에 다른 아이들이랑 나이가 들수록 발달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네. 적응하지 못해서 못 다녔다고 가정하게 되면은 네. 얘가 혼자서 문을 당연히 그 할머니는 잠궈 놓고 나갔겠죠. 어떤 문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네. 밖에서 문을 잠궜으니까 열쇠로 잠그기도 하고 네. 도어락을 썼다 그러면요. 네. 얘가 그거를 열고 나갈 만한 지능이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우리 아이가 그냥 자기 혼자 저절로 문을 나갔다라고 얘기하려고 하면은 그 점이 좀 맞지 않는 점이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 아이가 나간 시간이 무슨 새벽도 아니에요. 오전 11시에서 오후 4시 사이라고 네. 하는데 그 사이에 누군가의 눈에 안 띌 수가 없어요. 저 아이가 네. 얼마나 불쌍해요. 네. 지금 저 사진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고준희 양입니다. 5살입니다. 여자아이고요. 2017년 11월 18일 12시쯤 실종됐고 지금 한 달이 거의 다 돼갑니다. 이런 아이, 비슷한 아이를 보시면 여러분의 제보가 지금 한 가닥 결정적인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꼭